안녕하세요.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여기는 대구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입니다. 저는 대입 지원관 허경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네, 저희는 진로진학 온에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시 관련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대입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2022 수시 모집을 앞두고 졸업생의 수상실적 제출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점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하시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원래 재도전하시는 우리 졸업생 지원자는 그간 열심히 준비해 오신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9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대학마다 다르죠. 그래서 9월 14일까지 대학에 따라 3일 이상 운영되기 때문에요. 서울대는 10일까지, 고려대는 13일까지, 그리고 경북대는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고 대학마다 다른 마감 시간에 조금 특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균형이나 농어촌 같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서류 제출 기한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입력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졸업생과 고3 학생의 학생부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다. 졸업생들에 비했을 때 고3 학생들의 수상 실적을 비롯한 학생부 현황이 조금 더 이렇게 단조롭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졸업생들의 기록 부분들도 그 고3 현역 학생들과 유불리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당 부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가 더 집중해서 알아보는 이제 교내 수상 실적의 경우에도 이제 학기별로 하나씩만 선택하도록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졸업생과 고3 학생의 학생부 내용 중에서 대학에 제공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혹시 유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난 8월 16일인데요. 학생부 제도 변화에 따른 2022 입학 전형 운영 시 참고사항, 이런 제목의 공문을 각대하게 발송을 했습니다. 졸업생 학생부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인데요. 우선 대입 전형 자료용으로 학생부가 졸업 연도에 따라서 학생부의 어떤 형식이나 또 뭐 기재 항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졸업생이나 고3 학생 간에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전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예, 대학은 이제 자체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졸업생들의 경우에도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뭐 변경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대학 자체적으로 이제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졸업생 학생부의 특정 항목을 가림 처리하는 등 그 대학에 처한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식으로 졸업생들의 학생부도 현역 고3 학생들과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 네. 단 이제 졸업생 학생부에서 자체 조정이 불가능한 이제 서술형 항목들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제도의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네요. 네. 자, 다음 장에서 졸업생의 학생부는 어떤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수상 경력은 한 학기에 한 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블라인드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추가 서류 접수라고만 안내가 되었었어요. 또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은 전체 블라인드, 또 진로 희망 사항 역시 전체 블라인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우리가 봉특기라고 부르는 봉사활동 특기 사항은 현재 고3 학생의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 블라인드, 동아리 활동 특기 사항에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 정성평가에 감안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과후 활동 관련 내용도 교과 세특에 나와 있다면 관련 내용은 대학에서 블라인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실적 같은 경우에 제출 방식이 특히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 사항이 다시 나왔습니다. 예, 졸업생의 수상실적 관련되어져 있는 교육부의 공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상실적을 반영할 때 이제 수상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학기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회가 운영되어져 있는 일자와 그리고 수상을 하게 되는 일자가 학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대회가 실제로 이루어진
그 해당 학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도록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에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드려 보면은요. 예, 뒤에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학기당 한 건 이내로 수상 실적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수상 연월일 기준으로 이제 학기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대회 개최일과 수상 연월일의 학기가 다른 경우에 대회 개최일 학기를 학생 여러분의 이제 선택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은 학생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이 져야 된다.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상 경력 중에서 학기당 한 건만 선택해서 이제 기입을 하시게 되는데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수여 기간을 작성하지 않으시겠지만 나머지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표창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등의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서식에도 빈칸으로 두셔야 합니다. 조금 유의하실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생의 경우 학생부를 보면 학기간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8월 말 수상인 경우 수상을 원래 1학기에 했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편의상 수상일이 2학기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례처럼 1학기 학력 우수상을 1학기 수상에 기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장의 날짜가 2학기 날짜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로를 사용해서 실제 날짜를 기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예, 원서 접수 시에 이제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팝업되어지는 창에 수상 실적을 이제 입력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져 있는 그 수상 실적의 그 내용과 동일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타가 없도록 신경 쓰셔야 되고 띄어쓰기도 신경을 써주시고 날짜나 기간 인원 등에도 유의하셔서 그 기록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시거나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학생 여러분들께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졸업생은 이렇게 학기간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학기 기간을 기재하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정확한 학기 기간을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schoolinfo.go.kr인데요. 이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모교 이름을 한번 직접 넣어보셔서 검색을 하십니다. 전국에 동일한 학교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맞는지 지역을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공시정보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학했던 해당 연도를 찾으시는데요. 교육활동 중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붙임 파일로 연간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자, 학사 일정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여러분이 당시 재학했던 학년도의 연간 학사 일정을 월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2학기 시작 전까지를 일반적으로 1학기 기간으로 보니까 2학기 개학일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1, 2학기 기간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이미 대학에 지원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 진행하는 이런 입시 관련 일정들은 특히 뭐 제출 서류나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만 예를 들자면 학종에서 선발 인원이 원래 한 1,350명이라면 지원율이 10대 1 정도만 되어도 실제로 지원자가 13,500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졸업생은 고3 학생들보다 지원 비율이 적을 수는 있지만 모든 입시 과정이 특히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만약 지원한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사전 정보를 좀 잘 알아보시고 대학에서 공지하는 그 입학처에서 유의사항을 잘 알아보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개별 확인하셔서요. 특별 수상 실적이 특별히 누락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 대학들의 경우에는 네. 또 별도의 그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네. 이제 그 수상 실적 부분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이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